정재호 회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저께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포함을 해서 13분의 한국 사회 원로가 네, 우국 충정의 시국 선언문을 4.15 총선에 붙이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런 제목인데 네. 이 시국 선언문을 사실상 작성하신 분이 정재호 회장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뜻을 모은 거죠. 네, 네, 먼저 네. 어떤 동기에서 이 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기라는 건 명백하죠.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한 고비인데, 이 사회에 그래도 뭐 뜻을 좀 크게 갖고 제대로 들여다보는 분들을, 시국관을 국민한테 밝힌다는 것은 국록을 먹은 사람들의 도리일 수도 있고, 또, 그, 자유우파 쪽에서는 그 언론들의 원탁회의 같은 그런 게 조성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앞으로도 선거 이후에도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 원로들이 서로 고민하고 그 고민의 흔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면서 또 국민의 뜻을 융합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단서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네, 국록을 먹은 사람들의 도리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 회장님, 제가 어저께 이 시국 선언문을 읽어보는 순간 네. 외람된 표현이지만 참 근래에 보기 드문 명문이다. 과찬의 말씀. 네, 특히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그 날카로운 표현과 그 다음에 유려한 문장, 네, 그리고 네, 비판하면서도 지키는 어떤 품격과 그 깊은 의미. 네. 이래서 저는 이거 사실 내가 아는 정재호 전 의원님께서 쓰셨을 거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었는데 네, 역시 네,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느끼는 몇 가지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첫 번째, 언필칭 촛불혁명을 앞세운 좌파 정권의 세도 정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예. 이 세도 정치라는 이 말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역사에 더듬어 보면은 세도정치라는 말이 곧잘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집약을 하자면은 패권 정치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밀어붙인다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도 정치. 한마디로 독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그 첫 번째 그 대목에 보면 일찍이 민심이 네, 항아리처럼 깨지고 어지럽게 동강났다.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 정 의원님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 분열, 증오, 대립 이런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무슨 사금파리가 부셔져 가지고 조각난 것처럼 아주 험상궂게 이렇게 날카롭게 부서진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만은 정말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국론 분열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적대적으로 이렇게 그냥 맞짱 뜨고 있는 이런 국민적인 분열이라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온 세상 물정에 물구나무 서고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보편적인 상식이 핍박받고 순리가 깨지고 상수가 가라앉고 변칙만이 돋보이고 창궐하고 하니까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찍이 해방 직후에 동서남북의 균형 감각도 없고
세상 어지러운 줄도 미처 모르고 그냥 좌우가 그 피투성이 돼서 싸웠던 그러한 그 해방 직후의 사회 분위기 같은 그런 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해방 이후 75년이 지났는데 그런 게 재현된다라는 게 참으로 끔찍한 현실인데요. 정말 끔찍하지요. 재앙이죠. 정 의원님께서 세상 물정이 온통 물구나무 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음, 뭐 외람되지만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 칼럼이나 네네. 광화문 그 대중집회에서 강단에 올랐을 때 음, 제가 가장 많이 개탄스럽게 썼던 표현이 온통 세상의 산천초목이 물구나무 서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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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정 의원님하고 텔레파시가 통한 것 예. 같은데 정 의원님이 그 아주 운동권 불행한 텔레파시입니다. 불행한 텔레파시죠. 예, 네. 불길한 텔레파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운동권 정치 특유의 객기가 합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권력의 네. 핵심부에는 그래도 비운동권 출신의 경험 있는 프로페셔널이 핵심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때도 문희상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네. 김무식 비서실장도 있었고 네. 지금 완전히 이 국가의 수뇌부가 386, 독점이죠. 독점이죠. 386 독점.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져 버려서 네. 이 운동권 특유의 객기가라는 이 개탄스러운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그런 면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좌표 특징을 좀 더 설명하시자면 어떤 겁니까? 글쎄요, 설명하려 치면은 뭐 이런저런 이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불편하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 그 DJ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산전수전 겪는 그 정치 풍토 속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자기 주체성을 붙들어 매려고 애를 쓴 흔적이 뚜렷이 엿보이는데 예. 또 인간 노무현은 사람의 냄새가 풍만했어요. 예, 사회, 예. 그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는 그런 안목도 있고, 그걸 한 발 물러설 줄도 아는 그런 탄력성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일제의 수정을 거부하고 자기 성찰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독과점 현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부 친문, 흔들림 없는 친문으로 그 성곽에 에워싸고 있는 장수처럼 군림하고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자기 나름대로 짚어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버리는 권력의 독과점 현상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나 그렇게 확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도 수용하고 해군기지도 네, 만들고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고 이라크에 그럼요. 파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정책은 비록 그것이 선거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바꿨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야 그 대통령이 탄력성이 있어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당연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 이 탈원전 정책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습니다. 조국을 밀어붙이는 거라든가 참 공수처 기가 그다음에 막히죠. 이 소주성이라든가 음, 최저임금의 음, 음. 난폭한 인상이라든가 각종 네. 잘못된 경제 정책을 최근에 그 한국전력 공대까지 자신의 선거 공약이라고 적자투성이인 기업안이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리고 이런 말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될는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당신께서 이제 방송에 적절한 용어가 될는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세면장에 가서 앉아서 볼일 볼 때라도
신문을 제대로 훑어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문만 제대로 아, 예. 진보계 신문도 보고 이 두루두루 살피면은 민심이 뚜렷이 부각이 될 텐데 신문을 안 보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상 물정을 온전히 짚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신문의 주요 내용을 전부 다 보고받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고받아서는 안 되죠. 저 양정철, 예. 박정희 대통령은 보고는 보고대로 제끼고 정말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정독해가지고 조그마한 민심의 편견이라도 발견이 되면은 비서관 통해서 확인시키고, 아이고, 참, 그 대단한 정력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예,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네. 노무현과 문재인 중에서 누가 고집이 더 세냐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이 훨씬 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을 제끼는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뭐. 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신문의 내용이라든가 신문에서 나오는 비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음. 알면서도 아, 글쎄, 그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문제죠. 탈원전 정책 같은 거를 포기하면 정권이 밀린다. 음, 내가 부정된다. 음.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심리 때문에 그렇게 고집스러운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을 거부하는 권력에는 축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정주의가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탄력성과 신축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표상하는 대목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진다는 확실한 그림이 국민의 시선이 잡힐 때 그 정권은 보다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자기 성찰을 거부해버리고 모든 수정이라는 단어는 자기 성미에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강골 정치가 되고, 강골 정치라는 것은 독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도 동남권 신공항 같은 공약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음, 그리고 뭐 마오쩌둥의 근본주의가 중국을 망쳤고 덩샤오핑의 수정주의가 중국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 의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렸다. 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그 유튜브의 등장을 언급을 하셨어요. 했습니다. 근데 참 표현이 재밌는 게 네, 망명정부의 지하방송을 닮은 꼴이다. 그리고 네, 개성 넘치는 다양한 언과 동은 비좁고 어두운 이 땅의 얼로 네, 그 네, 험준한 틀 속에서도 깜빡이는 불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정 의원님께서 보시는 최근에 유튜버들, 네, 네. 특히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어떤 역할과 국민들의 이 신경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일찍이 그 민족중흥회 이름으로 유튜브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두 차례 걸쳐 가지고 격려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은 참 국민들의 귀와 눈은 어둡고 어둡지 짝이 없을 겁니다. 마음도 동시에 엄울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이 그 개인의 개성이 뚜렷이 마디마다 탁 돋보이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도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게 되거든요. 아, 예. 그리고 유튜브가 만일 없다고 우리 김진 론설 의원께서도 일찍 경험하셨지만은 한쪽 구석에 매달려 있다가 다른 목소리, 예. 다른 눈초리를 의식 못하면은 그게 아주 외골수가 되지 않습니까? 예. 외골수라는 것은 외나무 다리에 스스로 빠진다는 것인데, 그 유튜브의 존재라는 것이 저렇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유연하고 보다
풍요스러운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유튜브의 역할이 아주 인상적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아예 거실과 방에 TV 코드를 뽑아버리고 있다. 예,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에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더라면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진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것이다. 그동안의 3년의 우라병을 치유하는 데는 유튜브라는 일종의 비상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네, 정말이지 직접 현장을 뛰고 보도하고 있는 유튜버들 정말이지 참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정 의원님 특히 더 특유의 어떤 몇 가지 재밌고 중요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어떤 대목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관계를 거론하면서 네, 음, 우리가 구석으로 밀려서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네, 자, 그러면서 국치민욕, 네, 나라의 수치, 국민의 치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핵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문 대통령의 이 국제 정치 외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걸 아유, 어떤 표현을 동원해야 될는지 모를 정도로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생각 그런 뜻보다도 이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박근혜가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편하고 또 거기서 언과 동 일련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든든하고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동안의 외교 행각 그림을 보면은 나가기만 하면은 불안해요. 야, 예. 동부인 해가지고 나가는 일련의 그 동작들이 불안하고 또 결과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대조가 돼버렸는데 지금 친중 사대주의에 매달려가지고 마치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공동 운명체입니까? 우리의 역사, 지난날 역사를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를 깨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아유, 그 얘기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접어두시고요. 정의원님, 그래서 국지민욕이라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국태민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원님, 네. 정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인도 정부에서 인도의 국가적인 행사 이 공원 개막식을 위해서 한국 정부의 대표를 한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을 왔는데 김정수 여사 가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정부 대표로 지목을 하고 자신의 대통령 전용기를 내줘서 3박 4일 동안 인도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네. 3박 4일 일정 중에는 김정숙 여사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인도의 타지말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이거는 비아냥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분의 그 뜨거운 부부의 멋진 그림이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확실한 포인트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통치자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간혹가다 헷갈리는 그런 그림을 볼로라 치면은 옛날에 그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한 폭의 그림들이 오버랩되고 하기 때문에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저런 것은 주위의 참모들이 기띔을 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늘 있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옥중의 박근혜 대통령께 네. 정의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작년 생일에 줌해가지고 민족중흥회 이름으로서 축하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리적으로나, 영혼이 아주 그냥 짓밟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4월 3일 날 옥중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전혀 녹슬지 않고 정신세계는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역사의 법정이 따로 존재할 것이고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정재호 민족중흥회장님, 네, 이번에 원로들의 시국 선언문이라는 좋은 편지를 국민들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